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갈등과 협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갈등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갈등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들의 좀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갈등은 차이 또는 이제 반대에 대한 지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좀 인지하지 못하면은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일반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과정이 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대 또는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정한 형태의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이제 한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을 지각할 때 시작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폭넓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이제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불일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조직에서 경험하는 어떤 목표의 상충, 또 뭐 사실에 대한 어떤 해석 차이, 기대한 행동과의 어떤 불일치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폭넓은 갈등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의는 좀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폭행에서부터 해서 뭐 미묘한 형태의 어떤 의견 불일치까지 아주 넓은 범위의 갈등 수준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한 어떤 지금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 보면은 효과에 따라서 이제 갈등 유형을 좀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제 기능적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집단의 어떤 목표를 좀 지원하고 성과를 향상해주는 그러한 이제 건설적인 갈등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생산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업팀 구성원 간의 토론에서 이제 각자가 이제 그 고유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비교하면 이제 기능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집단의 성과를 좀 저해하는 그러한 갈등은 이제 파괴적인 혹은 이제 역기능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팀에서 해야 할 뭐 일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이제 역기능적인 그런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갈등 수준의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다른 갈등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갈등의 어떤 유형과 발생 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이해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불일치 유형을 좀 파악을 하고 또 그 갈등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불일치인지 아니면 뭐 서로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처리하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갈등은 이제 고유한 것이지만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갈등을 이 관계 갈등, 또 과업 갈등, 과정 갈등 이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이 관계 갈등은 이제 대인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춘 거고요. 과업 갈등은 일의 내용과 목표에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과정 갈등은 이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이제 관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관계 갈등은 거의 뭐 항상 역기능적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관계 갈등에 본질적으로 내재져 있는 것이 이제 이 대인 간의 어떤 마찰, 또 적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상의 어떤 차이를 좀 증폭시키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다시 조직 내에서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이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유형의 갈등 중에서 관계 갈등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심리적 탈진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들은 이제 성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계 갈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동료의 성격을 바꿀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행동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과업 갈등은 이제 관계 갈등이 역기능적이라는 것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업 갈등과 이제 가정 갈등 이것이 이제 그 기능적인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연구자들마다 좀 다르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제 집단 내 과업 갈등이 어떤 더 높은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제시했는데 116개의 연구를 좀 검토한 결과 봤더니 과업 갈등은 본질적으로 집단의 성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메타 연구를 해봤더니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보다 좀 정밀한 분석 결과 최고 경영진들의 어떤 그 과업 갈등은 성과와 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나타났고요. 조직의 어떤 하위층에서의 과업 갈등은 집단의 성과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쪽 맨 위에 있는 최고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업 갈등을 했을 때 성과가 난다. 반면 이 하위 직급,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과업 갈등은 오히려 부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최고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이 자신의 어떤 조직 내에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또 다른 유형의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 만약에 이제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 과업 갈등이 보다 더 부정적이고 되는 거고요. 과업 갈등 자체보다는 보다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갈등이 없이 과업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그래도 이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되도록 관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의 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주장해 본 바가 있습니다. 과업 갈등의 강도가 좀 낮아요. 매우 낮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관여하거나 대처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과업 갈등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곧 관계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중간 수준의 과업 갈등이 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어떤 중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초기 발전 단계의 어떤 중간 수준의 과업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창의성을 증가시켰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높은 수준의 과업 갈등은 팀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원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한 연구에 따르면 팀원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의 어떤 개방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과업 갈등이 집단 성과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방적이고 좀 정서적 안정된 팀이 과업 갈등을 관계 갈등을 변질시키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관점과 어떤 아이디어들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또 연구자들이 이제 과정 갈등은 위임과 이제 역할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좀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위임에 대한 이제 갈등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일부 구성원들이 회피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역할에 대한 갈등은 일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정 갈등은 이제 흔히 아주 매우 개인화되고 신속하게 관계 갈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논쟁과는 좀 달리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집단의 일원이었던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해 보자면 이 관계 갈등하고 과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과업 갈등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 계층,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 수준의 어떤 탑 매니지먼트 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과업 갈등은 긍정적 효과가 있고, 또 하위 계층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과업에 대한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가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그 과업 갈등의 그런 강도, 이 강도가 좀 중간 정도일 때는 그래도 아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매우 높거나 또 낮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그러니까 되도록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나마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관계나 과정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어, 이 과업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 수준의 과업 갈등을 가져가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좀 결론을 내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갈등을 좀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이제 소재, 그러니까 갈등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갈등이 발생한 어떤 틀을 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쌍방 갈등은 이제 두 사람 간의 갈등이고요. 또 집단 내 갈등은 이제 한 집단이나 팀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집단 간 갈등은 이제 집단 또는 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에요. 예, 관계 갈등, 뭐 과업 갈등, 과정 갈등,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거의 대부분의 문화는 이제 집단 내 갈등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과 팀이 이제 흔히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갈등의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단 내 갈등이 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팀이 실수를 용인하고 모든 팀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이 이제 집단 간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례로 보면 이제 NFL, 이제 풋볼, 이런 것들을 좀 미식축구 이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이야기 나눴듯이 이제 팀이 좀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이 서로를 좀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집단 내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것이 이제 팀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한 팀의 구성원들이 다른 팀의 구성원을 과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집단이 서로 경쟁해서 한 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반드시 좀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집단 간 어떤 격렬한 갈등은 이제 집단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요. 또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는 이제 팀 간의 어떤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에 구성원들의 어떤 팀 내 규범에 수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팀 내의 규범에 수능해서 다른 팀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 간 갈등에 있어서 이제 특정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아마 굉장히 놀라실 텐데 집단 간 갈등에 이제 초점을 두는 이제 연구에서는 보면은 집단 내에 개인의 직위와 또 개인이 집단 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 간에 이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집단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들의 집단과 또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더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주변인이 여전히 자신의 집단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 효과는 쌍방 갈등의 혼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업 집단에서 이제 핵심 구성원이 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집단과의 어떤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례로 보면은 뭐 팀 간 갈등이 있는데 팀장들끼리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게 뭐 반드시 효과적이냐? 그게 아닐 수 있고 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인 팀원이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팀의 어떤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 팀원과의 어떤 그런 갈등 관리를 통해서 이런 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적 갈등 그리고 이제 역기능적 갈등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등의 유형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갈등, 뭐 과업 갈등, 과정 갈등의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 집단 내에 또는 쌍방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집단 간 갈등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그닥 유용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갈등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